일본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잡지인 도요케이자이에서 게재한 한 칼럼 때문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24일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의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경제 분석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이 칼럼의 제목은 바로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지고 있다 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제목의 칼럼은 제목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한때 세계 경제대국 2위였던 일본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칼럼에서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일 양국의 1인당 GDP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1인당 GDP가 31,902달러, 일본은 32,010달러로 큰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2배였습니다.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2배의 격차를 따라잡아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현재의 상황이 단순히 숫자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이 실제로 가난해졌고 일본의 산업이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기술하기까지 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 칼럼에서 한국이 일본의 G7 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위치로 자리할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일 역전의 배경에는 한국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일본이 너무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 일본의 상황을 죽은 아베의 청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본이 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길래 한국보다 가난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다루겠지만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는 그 모든 이유들의 근원에는 엔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피살당한 아베의 최대 업적으로 불리는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기본으로 합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엔화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아베 집권 시기에는 이 정책이 잘 맞아떨어져 수출 산업의 활력을 이끌어내며 아베의 8년 장기 집권의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엔저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핵심에는 엔화가 기축통화성 화폐라는 점이 있습니다. 엔화는 그동안 탄탄한 일본 경제를 바탕으로 기축통화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이었던 거죠. 안전자산은 지금처럼 질병,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우면 강세를 띠게 마련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엔화는 리먼 사태,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시기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그 핵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엔화는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보다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 원인은 무역수지에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글로벌 시총 순위에서 상위권을 도배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이었지만 이제 일본에서 제일 순위가 높은 기업은 36위 토요타입니다. 삼성전자는 14위이며 시총으로는 토요타의 2배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다른 하나는 전기차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입니다. 일본은 90년 이후로 반도체 시장에서 손을 뗀 상태이고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목을 해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 발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엔저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 시장을 버텨왔지만 아베노믹스 이후 10년간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화로 300조가 넘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한 해에만 50조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자원 가격 폭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사라지고 신사업을 선도할 능력이 없음이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드러났고 오랜 무역수지 적자는 엔화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일본의 엔화가 더 이상은 가치가 있는 통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 또 하나는 오르지 않는 월급, 오르는 물가입니다. 일본의 아들들은 신입사원이 되면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신입사원 때 받았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2000년 이후 한일 연평균 임금 추이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신입사원 때 받았던 임금을
아들이 신입사원이 되어서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받았던 임금의 2배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의 연평균 임금은 2015년에 한국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역전을 한 이후로는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41,960달러, 일본은 38,515달러로 약 1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2002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2,160원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최저임금은 663엔, 즉 6,6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4.5배가 된 반면 일본의 2022년도 최저임금은 930엔, 9,300원으로 50% 정도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임금이 더디게 오르는데도 일본 내수 경제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물가 역시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가격의 폭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가뭄으로 인한 식자재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식자재, 생필품 가격뿐만이 아닌 전기, 가스 요금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식자재, 생필품은 15%, 전기, 가스 요금은 25%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2% 정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즉,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은 늘어나게 생긴 것이죠. 얼마 전 전달해드린 내용처럼 일본 사람들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난해지면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게 되고, 그러면 기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 간단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죽은 아베의 청구서라고 부르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엔저를 핵심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 중에는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아서 경제가 아주 튼튼하다던데, 일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건 결국 자산가들이고 기업입니다. 국민들의 임금은 올려주지 않아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들은 가난한 소비자들 때문에 동력을 잃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해외 자산으로 버티는 경제가 얼마나 갈까요? 일본 내에서도 아베가 죽은 뒤 그동안 유지하던 엔저 기조를 바꿔 엔화 가치를 높이는 엔코 기조로 선회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아베의 청구서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이 일본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